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예상이 참 너무나 정확하게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스트롯 시즌2 결승전 1라운드 흥행의 참패를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참패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수준이 되어버렸는데요. 어쩌면 제작진은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그 결승전을 2회로 나누었지 않나. 마지막 정말 뽑을 만큼 다 뽑아 먹자. 그리고 또 이 투표수의 엄청난 흥행 참패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어쨌든 대외적인 수치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2회로 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어떤 그 결과가 있었고 이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 한번 해보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들여다보죠. 어제 흥행 참패, 도대체 무엇이 흥행 참패였고, 또 흥행은 왜 참패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는 TV조선의 의도된 연출 속에도 한편의 드라마는 있었다. 어떤 게 드라마였고, 어떤 게 그 TV조선의 의도된 연출로 보였는지,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불공정한 그런 논란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출이 비춰졌습니다. 일례로, 이거는 또 따로 제목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계획인데요. 마스터, 심사위원인가, 바람잡이인가, 이런 거를 제가 하나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은, 김다연 양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옵니다. 네, 굉장히 어제 좀 어려운 노래 같기도 하고, 음이탈도 중간에 한번 있었습니다. 예. 음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아직 노래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마스터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 이 노래 감정선이 어떻고, 어린애가 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연 중간에도, 마스터들을 비춰줘요. 노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면서, 조영수 마스터, 이게 음이탈 났을 때, 그리고 또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또 정동훈 군이 막 얘기하고, 옆에랑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인지의 효과라고 아십니까? 인지의 효과? 인지의 효과가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머릿속에 이미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근데 소개할 때 그냥 이름 석자 얘기하면서, 김아무개입니다. 이분은. 예,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여주는 첫인상이나 외모, 또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김아무개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는 집안이 어떻고 또 인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받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김아무개 씨.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집안이 어떻고 또 평소에 행실이 어떻고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여러분 그 우스개의 농담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인지의 효과라는 것은. 아직 경연자가 노래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리부터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 노래는 김다연 양이 하기 어려운 노래다. 애가 이 감정을 소화할 수 있냐. 이런 것부터 일단 미리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연 중에 그런 음이탈 부분이나 음이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마스터를 비추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 비춰가면서, 예? 강조를 왜 해주는지를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다연 양의 음이탈이 감점 요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마스터 점수에서 최하위를 받았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마스터들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다현 양이 노래하기 전에 그런 뭐 이 노래가 어렵고 애가 감정 소화하는 게 문제가 있을 거다는 그런 인지를 왜 미리 시키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중간에 음이탈이 났으면 시청자들은 뭐 귀가 뭐 이상합니까? 다 들어보면 알아요. 음이탈이 저기 좀 불안한데? 저기 좀 틀린 것 같은데? 압니다. 그 경연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경연을 보신 분이 나는 그래도 김다현한테 투표할래. 이번에 김다현은 좀 뭐 틀린 것 같은데? 그럼 난 다른 사람한테 투표할래. 그건 올고지 시청자의 몫입니다. 시청자 판단하면 돼요. 근데 중간에 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보여줍니까? 어려운 노래다. 애가 감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른 경연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경연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마스터 점수는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뭐 중간 조금 밑에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양지은 씨 같은 경우는 그 노래할 때, 그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노래가 굉장히 좀 슬로우 템포였고, 이렇게 호소력 위주로 해야 되는 노래라서 잘 유지가 되도록 별다른 편집이 없어요. 쭉 그냥 지나갑니다. 막 중간에 막 날파리 왱왱거리는 소리가 안 나와요. 마스터들로 막 넘어가면서. 올고지 시청자들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죠. 예전에 미스터 트롯 때 김호중 씨가 이런 데서 좀 피해를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김호중 씨 노래가 굉장히 호소력 짙은 노래인데 자꾸 중간에 이렇게 막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달이 잘 안 되죠. 그 얼마든지 연출이 조금만 이렇게 그 개입되면은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제도 역시 연출상에 여러 가지 그런 인지의 효과 또는 그 흐름을 이어주고 끊어주고 하는 부분으로 불공정한 논란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진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연은 그냥 그대로 올고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그 영상에 뭐 클린 버전 보듯이 이렇게 쭉 보여주면 될 건데 최소한 결승전만이라도 그리고 올고지 딱 보여주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여러분 UFC 아시죠? UFC 보면 라운드 중간에 뭐 한번 펀치를 3개 때렸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그 경기를 끊고 다시 또 때리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한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라운드 거리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한 1분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리플레이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올고지 그 출연자가 노래를 쭉 하는 거를 끝까지 한번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그 심사할 때 돌리고 하면서 몇 번을 보여줘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미 시청자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봤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면 되는 건데 그 경연하는 중간에 이렇게 자꾸 흐름을 끊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연출이 조금만 그 하고 안 하고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그냥 드리는 의혹인데 증거라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 어제는 자작곡 미션이었거든요. 그 작곡가들이 전부 트로트 전문 작곡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뭐 영탁 씨가 이제 이렇게 작곡한 곡이 있어요. 하지만 영탁 씨도 사실은 여러분 1년 뭐 불과 6개월 전에만 해도 신인 가수고 본인의 노래도 사실은 크게 히트곡이 그 없었던 가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으로 주목을 받고 이제 또 영탁 씨의 또 네임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영탁 씨 곡이다 하면은 이런 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것도 인지의 효과죠. 인지의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탁 씨 곡이다. 이러니까 이제 곡이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효과를 누린 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영탁 씨가 그 수많은 경력과 또 이런 경륜이 있는 전문 트로트 작곡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유일하게 홍지훈 씨만 그래도 뭐 어머나를 비롯해가지고 그 많은 트로트 곡을 작곡하셨던 그 트로트 작곡가 분의 곡을 받았죠. 그 다른 분들은 보면은 뭐 아이돌 노래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발라드나 이런 노래들 작곡하셨던 분들 곡을 대부분 받은 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 제가 너무 뭐 트집을 잡으면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그렇게 우연히 일치가 그렇게 겹쳐지는지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73만 이게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흥행참패가 왜 흥행참패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그 실망시키지 않는 의도된 연출, 이런 연출 때문에 흥행이 참패를 한 건데요. 773만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지난번 미스터 트롯 때 국민투표 숫자입니다. 이거는 결승전 당일날 실시간 국민투표 숫자입니다. 773만 표. 예. 자, 773만 1781표. 이 표수거든요.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 8.1%에서 시작을 합니다. 8.156%. 마지막에 35.711%. 거의 뭐 4배가 넘는 시청률 상승을 이루죠. 8.1%도 종편에서는 작은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있었던 미스 트롯에서 어떤 인기몰이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이 정도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성장이면 거의 뭐 뿅아리 2마리 가지고 양계장 만든 거 아닙니까? 양계장 만든 거. 근데 이번 미스 트롯은 시즌2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총 투표가 210만입니다. 210만. 앞에는 770만이었는데 지금은 210만입니다. 미스터 트롯에 비해서 28%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투표입니다. 이거 완전히 흥행 참패죠. 참패가 이런 참패가 없습니다. 뭐 10%, 20% 깎인 게 아니고 반타작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거의 뭐 4분의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청률이 28%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28% 가지고. 거의 금수저죠. 시작을 28%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 28% 하는 시작. 이거는 경이적인 시작 프로그램 그 시청률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어떻게 32%밖에 안 돼요. 정말 뭐 빌딩 물려받고, 예? 뭐 땅 물려받고, 금괴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겨우 받은 수준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이 시청률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거품입니다. 왜냐하면 뭐 시청률을 조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혹이 또 저번에 한번 그 야기가 됐었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앞서 나온 기사 때문에 조작을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이 시청률은 솔직히 말해서 욕하면서 본다는 그런 막장 드라마 마지막 회 같은 그런 시청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응원투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28%, 4분의 1 정도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근데 시청률은 지난번과 비슷하죠? 이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냐? 그냥 막장 드라마 결말은 궁금하니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투표수가 줄어들었느냐? 간단하죠, 여러분. 투표할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죠.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왜 안 하겠습니까? 투표할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할 사람이 왜 없느냐? 자, 팬덤을 가진 실력자. 누군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실력자. 이런 분들이 다 탈락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전유진 양, 또 강혜연 씨. 이런 분들은 꾸준히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5주 연속 1위, 또 강혜연 씨 같은 경우도 항상 순위권에서 이렇게 맴돌았지 않습니까? 3위, 2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분들이 뭐 실력도 없는 분들이 아니고 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팬덤이 생기는 거지. 아니 노래도 못하는데 왜 팬덤이 생기겠습니까? 얼굴만 이쁘면 뭐 팬덤 생기면은 뭐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트로트 가수 뽑으면 되죠. 그래서 팬덤을 가진 이런 실력자들이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솔직히 이게 왜 탈락인 건지 뭔가 계량화된 이런 거 없이 그냥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도 높은 실력자의 탈락. 뭐 중결승 전에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는 주미 씨라든지 김다나 씨라든지 또 성민지 양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중결승에서 탈락한 윤태화 씨. 이분들은 뭐 팬덤이 이렇게 많고 아직까지 그렇진 않았지만 경연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실력 있다, 아 잘한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아마 많은 댓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영상에 어떤 때는 뭐 수백 개씩가 넘는 이 댓글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쭉 보고요. 또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이런 영상들도 제가 한번 보거든요. 거기에 있는 댓글들, 또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런 그 게시글들 봅니다. 그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던 분들이 다 탈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투표수가 줄어든 이유죠. 투표수가 줄어든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꼭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서 투표를 하죠. 근데 뭐 할 사람 없으면 아예 몰라, 뭐 누가 되든지 모르겠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터 트롯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770만 표가 나왔는가? 그때는 이 탑세븐이라는 강력한 팬덤이 이 시너지를 냈습니다. 탑세븐 중에서도 여러분 그때 뭐 투표 결과를 보셔도 아시고 또 지금도 아시지만은 임영웅 씨라든지 영탁 씨, 이찬원 씨 정말 강력한 팬덤들이 있었고 또 김호중 씨 팬덤이 그때 당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정동원 군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뭐 정동원 군 하면 팬덤이 좀 엄청나죠. 자, 이런 강력한 팬덤들을 가지고 있는 뭐 장민호 씨나 김희재 씨도 팬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분들에 비해서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이렇게 5분 또 장민호 씨, 뭐 김희재 씨 있으니까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투표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70만 표라고 하면은 전 국민의 한 15% 정도 됩니까? 네, 그런 어마어마한 투표율입니다. 전 국민의 15%. 예, 여러분. 그 0세부터 뭐 7, 8세 이런 그 영유아들, 아동들 빼고 나면 정말 그 전체 인구수로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퍼센트가 투표를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수저로 여러분 그 28%의 시청률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초라하게 돼버렸죠, 지금.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유진, 강혜연, 윤태와 같은 트롯 강자들이 다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밖에 아까 얘기했던 뭐 주미 씨라든지 뭐 김다나 씨, 또 뭐 장태희 씨 같은 트로트 오디션에서 트롯을 잘 소화하고 트롯을 잘 부르는 이런 분들이 줄줄이로 그냥 다 탈락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물론 전 국민 30%가 넘는 그런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그 시청자는 트롯 팬들입니다, 여러분. 트롯 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트로트 오디션이 괜히 빵 터진 게 아니고 실제로 트롯 팬들이 전 국민 비율로 봤을 때 30대 후반 이상,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으로 그 인구가 전부 트롯 팬인데 그분들이 뭐 아이돌 노래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시겠지만 그 가사도 잘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든 그런 뭐 빠른 랩이나 또는 뭐 영어나 이런 뭐 섞여 있는 좀 콩글리시 같은 영어가 섞여 있는 그런 가사말이 전달이 안 되는 노래에 빠져 계신 게 아니고요. 가슴 울려주는 정말 인생 노래하는 그런 트로트의 그 선호도가 훨씬 높으시다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트롯 팬분들인데 트로트 하시는 분들은 줄줄이 탈락을 해 나가니까 이런 그 응원투표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280만 표입니까? 예, 숫자를 제가 좀 210만 표네요. 218만 표. 이것도 유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양지은 씨 그리고 김다현 양, 네, 이 두 분의 어떤 팬덤이 컸고요. 그리고 홍지훈 씨도 물론 어제 응원 투표에서 2위를 했습니다만 홍지훈 씨가 과연 그 2라운드에서도 그 표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압도적인 전유진 양을 제외한 압도적인 대국민 응원 투표 그 1위를 차지했다고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투표 결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받았던 표에 상당한 허수가 있었지 않나. 네, 허수라는 거는 조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명한테 투표를 하다 보니까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분한테도 투표를 받았던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을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흥행에 참패를 했다. 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심사 과정과 연출상의 불공정 논란. 여기서 이제 제가 음이탈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음이탈은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노래를 30년, 40년 하신 기성 가수분들도 음이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의 목 상태라든가 또 호흡이 잠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길을 걷어가라도 스텝이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도 애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경연을 하면 경연대회에서도. 근데 앞선 출연자의 음이탈 때는 어제 김다현 양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심지어 본방송하고 클린 버전하고 음이탈을 보정한 것이 그냥 듣기에도 바로 확인이 될 정도로 그런 보정을 했던 것이 나왔죠. 부랴부랴 그 영상을 없애버렸던데 지금은 다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처리를 했는데 왜 어제는 또 그런 연출을 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연출상의 불공정성 논란이라는 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어떤 노래하는 부분 외에 악마의 편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천사의 편집이 될 수도 있는데 가수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조명하고 연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렇게 가수들마다 어떤 비하인드로 각각 3분씩 2분씩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동안 지내오셨던 무명 생활이 어려웠던 점, 또는 가족과의 모습들, 또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걸 똑같이 분량을 줘가지고 조명을 해주면 그러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특정 가수에 대해서만 이런 연출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불공정한 거죠. 왜? 시청자들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인지의 효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도 이 경연 중에 요소가 됩니다. 투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락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은. 특히나 심사위원들이 보여주는 심사할 때 어떤 태도나 모습들, 또 일관성 없는 심사평, 예. 그리고 경연자가 이렇게 노래할 때 편집되는 연출되는 편집들 보면 오디션 프로라기보다는 오락 예능 프로그램으로 변질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볼거리는 되고 또 재미가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몰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오디션 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흥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오디션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실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출연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가 가진 기량을 최고로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불공정성 논란이 있는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고, 오디션 프로라는 거에 몰입하신 분들은 흥미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안 나오는 거죠. 재미로 그냥 보기는 본다. 아니면은 누가 1등 할지 이거 한번 궁금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투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해 보건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시청률은 다음 주에도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소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원투표 수를 보셨다시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자들에 대한 그만큼의 어떤 신드롬이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속에 대한 흥행,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도 사랑의 콜센터가 지금도 계속 대박을 치고 있고, 또 뽕숭아 학당이라든지 이런 후속 흥행들이 정말 폭풍처럼 계속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기몰이에는 좀 먹구름이 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이거는 사실 TV조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출연하신 분들도 본인들 인지도를 쌓았으니까 그것으로 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로그램 처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글로벌 트로스타의 발굴. 예, 저도 사실 여기 기대를 많이 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글로벌 트로스타를 발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것이 혹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수 요청이 많은 우리 트롯의 인기 상승과 유지에 찬물이 좀 끼얹어지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런 그 우려가 사실은 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뭐 흥행 참패에 대한 원인들 제가 좀 알려드려 봤고요. 거기서 이제 우려되는 점들도 나름 분석을 해드려 봤습니다. 궁금한 거는 여러분 다음 주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예. 요거도 뭐 따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지은 씨와 김다현 양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지훈 씨는 과연 국민투표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제 그 결과입니다. 자, 양지은 씨는 대국민 투표에서는 2위를 합니다. 보이시죠? 마스터 점수에서는 뭐 중간에서 조금 하위 정도 이렇게 점수를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투표에서 1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국민 응원 투표는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결과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이 결과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마스터 점수는 다음 라운드에도 나오죠. 1100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시간 응원 투표가 무려 1500점입니다. 여러분, 1500점. 네, 1500점입니다. 1500점. 이걸 가지고 1등이 받은 표에서 비율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십시오. 양지은 씨가 1100점을 받았는데 그 꼴찌가 누구죠? 390점. 이렇게, 예, 두 사람이 거의 뭐 비슷한데 390점. 별사랑 씨하고 김의영 씨입니다. 무려 1100점하고 390점하고 700점이나 차이 납니다. 700점. 마스터 점수가 김다현 양이 꼴찌인데 985점입니다. 꼴찌인데도. 1등하고 차이가 72점이 나거든요. 77점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무려 700점이 차이 납니다. 700점. 그러면 이게 1500점으로 올라가면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대국민 투표에서 결국에는 결정이 난다는 건데, 이 대국민 투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홍지훈 씨가 실시간 대국민 투표에서 2위도 아니고 3위입니다. 3위. 2위는 김다현 양입니다. 김다현 양이 2위예요. 김다현 양이 2위입니다. 1위는 양지은 씨고요. 네, 1위. 홍지훈 씨는 3위입니다. 3위. 그리고 다음 2라운드에는 이 투표가 가지는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홍지훈 씨가 다음 투표 때는 여기서 받았던 그 점수는 이미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여기서는 뭔가 플러스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점수에서 아무리 마스터들이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1등하고 꼴찌 차이를 낸다고 하더라도, 예? 100점 안쪽이겠죠. 예. 근데 여기서는 뭐 몇백 점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표의 비율에 의해서 다음 순위에 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그 2라운드의 결과, 그 결과로 충분히 김다현 양이 이 결과를, 지금 이 나와 있는 합계 결과를 지금 뭐 한 200점 정도, 아니죠, 130점 정도 차이 나는, 120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순식간에 획가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훈 씨가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국민투표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 결승전 2라운드는 양지은, 김다현 양의 그 2파전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홍지훈 씨가 과연 국민투표의 벽을 넘어서 2위 또는 진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뭐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방TV는 단순한 소식을 전달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분석과 비평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방TV에게 응원 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꼼꼼히 읽어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